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이에요. 이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어느새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호국 보온의 달이 이제 6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향기형. 이 글자는 향기형이라고도 하고 꽃다울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건 주로 이제 이름자에 많이 나와요. 그 조선시대 때 18세기에 이제 실학이 발달했을 때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의 형도 이거 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음, 오성과 한음할 때 한음이 이덕형이잖아요. 이덕형도 마찬가지로 이 꽃다울 형자, 또 아니면 향기형, 이제 이 글자를 써요. 이제 이거 자원 설명은 어떤 설명을 드리면은 되느냐, 이렇게 생긴 거는 원래 이 글자에 지금 돌석이 빠지고 향기향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석이 들어가면 뭐냐면 경쇠경, 그래서 경쇠라는 거는 어떤 옥이라든지 돌로 만든 악기, 예를 들면 이제 편경, 편경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궁중, 악 연주를 하는데 왜 궁중에서 무슨 연회가 있다든가 하면 연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종대왕이 이게 그 편경의 소리가 좀 이상하다 하는데 그 관계된 사람, 그 편경 그 악기 연주한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다 똑같은, 그냥 맞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이제 조율 이런 게 해봐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세종대왕이 들어보니까 뭐가 음이 좀 안 맞는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자세히 보니까 악기 하나가 이제 금이 같대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종대왕이. 이제 그런 것처럼 편경할 때 그런 어떤 악기 종류를 이제 말하는데, 이 글자에서 보면은 지금 돌석이 빠지고 이 향기향자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돌석을 빼고 귀를 들으면은 소리성. 이미 소리성에서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향기형 할 때 이 향은 이거는 자기가 부수예요. 요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향기형이면 향기향이 부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향기형 아니면 꽃다울형 그랬을 때 그 꽃냄새 이런 것이 이렇게 그윽하게 풍겨날 때, 아, 향기롭다. 우리가 장미라든지 또 이런 우리 야생화도 그렇든 뭐 무슨 꽃들 종류 여러 종류들 많잖아요. 뭐 백합도 그렇고 향기가 나는 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꽃 냄새를 딱 맡았을 때, 아, 향기가 난다 그러지 악취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말 그대로 향기라는 뜻과 꽃다울형 그랬을 때 꽃에서 나는 그 향기, 이제 이런 뜻에서 향기, 여기에 형 이렇게 나왔을 땐 주로 이름자에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름자. 되게 보면은 2급 정도면 이제 이름자, 지명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보통 이런 거는 단어에는 잘 안 나오고 이름자에 쓰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글자의 경세경에서 돌석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향기향이 들어가서 향기형 아니면 꽃다울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할강. 이 강할강은 뭐 강요하다, 강제, 강가약,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는 이제 약할약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강약, 강대국, 뭐 약소국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강조하다, 강경한 태도, 뭐 이럴 때라든지 강매, 강제로 판매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강도 그랬었을 때 이제 역할력은 지우고요. 자, 강도 그러면 이렇게 쓰는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둑도를 써서 강도가 있죠. 이렇게 강도를 읽느냐 이렇게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세기 정도,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때는 이게 쓰는 거고, 이건 뭐 도둑, 강도가 들었다, 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 이런 얘기할 땐 요 밑에 거 도둑도를 써야 되죠. 이거는 도둑도, 이것도 이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법도도.
했을 때 이 글자 자체가 이제 동음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글자가 활공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 같이 해서 이제 클홍 이렇게 크롱크롱하고 그 다음에 요 벌레가 같이 연결이 돼 갖고 설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원래의 뜻이 강할강의 원래의 뜻은 쌀바구미였다 이런 얘기예요. 쌀바구미가 나중에 강하다라는 뜻으로 가차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전에는. 그러다면 강하다의 뜻으로 원래 쓰였던 게 원래 글자를 쓰다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강할강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안 쓰고 이런 모양으로 흔하게 더 쓰는 거예요. 요 글자는 이제 2급에 나오는 글자예요. 이건 6급에 나오는 글자고 보면은 똑같이 강할강 우리 보통 보면은 그 강하다 할 때는 주로 이거를 많이 쓰죠. 이건 많이 안 쓰는 편이죠. 이 글자는. 그래서 이 강할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쌀바구미 자전에 나온 설명이에요. 쌀바구미를 뜻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강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이제 바구미가 이게 쌀을 파먹을 때 그럼 구멍이 크게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크롱 같은 경우에 이 크롱은 우리가 홍익인간 할 때 널리 인간 이롭게 한다 할 때 그러면 크다라는 뜻도 있고 넓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쌀 바구미가 까만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으면 구멍이 뽕뽕 뚫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쌀을 씻을 때 보면 물 위에 둥둥둥 떠요. 많이 갉아먹었기 때문에 비어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바구미가 갉아먹는 그 정도 이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멍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크롱, 널브롱이 나왔고 구멍 자체가 넓게 났다 아니면 크게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벌레는 여기에 바구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강할강의 부수는 이제 활궁이 부수긴 해요. 근데 이제 자전 설명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딱 들어보시고 이 크롱이랑 그 다음에 벌레가 결합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자니까 뭐 굳이 뭐 어려운 설명을 어렵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 글자는 이제 아는 글자다, 쉬운 글자다 이렇게 그냥 하나 쉬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돼요. 쉽다는 거니까 쉬운 거니까 우리가 외우기는 뭐 이미 다 이제 기억을 하시는 글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헤아릴규. 이 헤아리다, 헤아릴규 그러면은 좀 단어 보면은 규탁. 그럴 때 탁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법도도 그러는데 법도도가 대표 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는 전주문자이기 때문에 법도도란 뜻도 있고 헤아릴 탁이란 뜻이 있어요. 이럴 때는 헤아릴 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규탁으로 읽어야지 이거를 규도로 읽으면 틀려요. 규탁 그랬었을 때 뜻이 둘이 같은 거예요. 헤아리다. 그럼 규탁이란 말은 뭐냐? 헤아려 생각한다. 아니면은 규범이 되는 어떤 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탁으로 읽을 때는 하나 예를 이거 아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고종 때 조선시대 고종 때 지금의 말하면 재정경제부를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세금으로 돈을 관리하는 곳이 그때 당시에는 탁지부에서 이제 그 어떤 재정을 맡아보던 중앙관청을 이제 말할 때 탁지부 할 때 탁자를 이거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규탁 그랬었을 때 그러면 이 규를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먼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우리가 천간개 작년에 개묘년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개축이 일개 뭐 이럴 때 그러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상형자다. 그러면서 설명 자체가 화살을 겹쳐 놓은 모습 이를 본뜬 글자다. 본뜬 글자니까 상형자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천간에서 개자로 그냥 천간에 주로 이제 쓰이는 글자로 가차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손수가 들어가서 이 글자랑 두 개가 결합이 돼 갖고 천간개 아니면은 규 이거는 규를 읽을 수도 있고 개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어떤 미리 만들어 놓은 거푸집 그러니까 틀이죠. 모형 틀. 그러니까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헤아려 생각해 본다. 이 손,
손이 들어가서 손으로 뭘 이제 만들었어요. 틀. 그러니까 거푸집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모형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게 이 모형 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제가 이제 붕어빵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근데 모형 틀을 이제 주문했어요. 그럼 모형 틀을 주문했을 때 그 붕어 모양이 크기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나왔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글자 같은 경우에 원래 자전에서는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그 거푸집,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헤아려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거랑 뜻이 같은 경우에는 헤아릴 탁이지, 여기서는 법도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게 세 글자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